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계속 남탓만 하고 불평, 불만,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어제 문득 제가 갑자기 타인을 막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았던 영상 중에 비판하면,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그런 것들이 나한테로 끌려온다라는 그런 이제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불평이나 비판을 할 때마다 나의 그런 모습을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제에 이어서 똑같이 또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에서 이 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을 굉장히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고 억울감을 자가 발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입니다. 억울감과 외부 귀인에 관한 뇌과학자의 이야기. 사람의 뇌는 본래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남의 탓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 그 사건 자체로는 어떤 의도성도 없으나 나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작용하는 일들이 벼랑간 꽤나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에 내가 나 자신을 좋게 보아줘야 그나마 내 흥에 겨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본위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의 원인을 찾으려는 귀인 행동을 하는데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내 덕이지 하는 식으로 자기 귀인 혹은 내부 귀인을 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니 탓이야 라는 식으로 타인 귀인 혹은 외부 귀인을 합니다. 우리는 특히 자신에 대한 자기 개념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문제의 원인을 외부 귀인합니다. 이는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뇌가 본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학점을 꽤 잘 받는 학생이라는 자기 개념이 위협받으면 시험 문제가 엉뚱한 데서 나왔어 하며 외부 귀인하고 나는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개념이 위협받을 때에는 그렇게 이상한 인간은 처음 봤어 하는 식으로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이는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의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자기 본위 편향의 대표적인 예들로 구차한 변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 꽤 기능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자들은 자기 본위 편향이 무너지면 이것이 심리적, 신체적 질병 발생으로 이어지거나 기존의 질병들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증거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누군가의 평안을 위해 혹은 관계와 관련한 왜곡된 생각들로 과도한 죄책감을 의무적이며 지속적으로 경험해야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자기 본위 편향은 점차 약화되어 자신을 지켜낼 기력을 잃게 됩니다. 모두가 내 탓, 우리 가족의 불행과 가난, 부모의 이혼, 그 사람의 죽음, 나의 이별, 나의 실패, 모든 것이 나의 탓. 임상적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해온 경우에도 심지어 실험 장면에서 연구만을 위해 인위적인 우울감을 조성한 경우에도 이 자기본위 편향은 쉽게 약화됩니다. 치료 장면에서는 이러한 지나친 내부 귀인을 수정하는 데 오랜 시간을 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오히려 자기본위 편향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연민과 억울감, 외부 귀인이 넘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내부 귀인에 대한 치료적 수정과는 다른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남 탓, 상황 탓을 하는 외부 귀인을 수정하려면 수정은 차치하고 그에게 그런 습벽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자기가 자각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며 억울감을 호소하면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효과는 없을지라도 남들이 보기엔 꽤 그럴듯해 보이고
가끔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기도 합니다. 소득이 있기에 결국 이 고질적이고 드라마틱한 대처법을 버리지 못합니다. 원망스럽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일들 중에는 누구 탓을 하기에 애매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자기 탓이었던 일도 있습니다. 설령 누구의 잘못이었대도 이제 와서 이미 소용이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감과 절망감, 수치감과 모멸감이 뒤엉켜 있는 기억들을 놓고 쏙 쿨하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쁜 나가 아닌 불쌍한 나를 설정하는 이유는 아무튼 살아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이라도 해야 통제감 상실, 불안정감, 불안감, 열패감으로부터 자신의 주의를 돌릴 수 있을 테니까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외부 규인을 하거나 타인의 마음을 넘겨짚어 곡해하거나 현실을 왜곡하여 피해망상을 발전시키는 등의 정신증적 증상은 좌측, 외측, 전전두피질, 북측 선조체, 상측 두회, 해마 주변 영역의 이상활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자들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한 연구에서도 자기에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사건에 주의를 두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적 과정과 관련해서도 위 열거한 영역들의 기능성 활성화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특히 우리의 뇌에서 상측 두회 일부를 포함하는 측두 정엽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나갈 때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짐작하는 일에 관여합니다. 여러 연구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뇌의 핵심 영역인 측두 정엽에 굉장히 주목했었고, 심지어 경두계 자기 자극수를 통해 이 영역의 활동성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켰다 감소시켰다 하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뇌의 활동성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연구를 진행하다니 조금은 악취미로 보이겠지만 특정 뇌 부위를 일시적으로 억제했을 때 비로소 그 영역의 기능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TDCS와 같이 뇌에 실제 상처를 내지 않는 비침습적 두뇌 자극술이 발전할 수 있었고 현재 널리 활용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측 측두 정엽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TDCS로 이곳의 활동성을 억제하면 상대방이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를 적대적인 의도에 대해 알아보려는 집착이 증가합니다. 반면 좌측 측두 정엽의 활동성을 억제하면 비적대적 의도로의 귀인이 증가됩니다. 즉 타인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뇌가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측두 정엽과 귀인 양상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 측두 정엽이 공감이나 도덕적 판단과 함께 유독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성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는 많은 연구 보고들을 고려한다면 타인이나 상황에 분노감을 보이고 남 탓을 하는 행동이 이들 영역의 이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여전히 꽤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귀인은 인지적으로 자기 보호를 해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복잡한 상황을 비교적 단순하고 수월하게 설명해버리고 나아가 내게 이로운 쪽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 남 탓을 하려다가도 어이 정신 차려 이 병리적인 사고 전개는 좀 지나쳐 하며 달려나가는 자신의 생각을 급히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일이나 사랑에서의 실패에 대해 전적으로 남의 탓, 상황 탓으로 돌리고 싶은 충동을 적절히 눌러가며 겨우겨우 현실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남 탓 많이, 자기 탓 조금 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처 방식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습관이 고착되면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더욱이 지금의 나를 보지 않으려는 방어적 태도는 이러한 외부 귀인이 패턴을 공고화하고 계속해서 주의의 방향, 분노의 방향을 외부로 돌리는 데에 기여합니다. 그때만큼은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기에 스스로에게는 꺼릴 것이 없으니까요. 타인의 마음을 살피려는 사회적 뇌의 활동성이 저하되고 갈등 상황을 버텨내는 심리적 힘은 부족한 상태에서 좌절이 예측되는 상황에 처하면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무력해진 상태에서 분노와 억울감, 소외감을 과잉 생산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억울감과 외로움을 굳이 계속해서 자가 발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든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의 실패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내 탓으로 돌릴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위해 찾아온 내담자들 중에서는 자기 자신을 해치며 우울한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렇게 타인을 비난하며 버티는 게 다행으로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난처럼 덮쳐오는 정서적 고통감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당신 에너지의 방향이 잘못된 쪽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오히려 자신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들 모두 다 아까운 당신의 생의 에너지입니다. 그냥 다른 것을 자가 발전해 봅시다. 나 자신에 대한 너그러움이라든가 귀여움이라든가. 오늘의 1분 책 읽기였습니다. 남 탓, 비난, 불평 하지 마시고요. 자기의 어떤 좋은 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불평이나 비판을 할 때마다 자각하는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